삶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가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이유 없는 상처를 경험한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남을 아프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고 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기 안의 결핍을, 분노를, 두려움을 다루지 못해 남을 공격하거나 조롱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때로는 모욕적인 말로 자신을 드러낸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남을 이길 수 있다.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들은 자신을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해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흔들림에 너무 쉽게 감정의 키를 맡긴다는 데 있다. 그들의 한마디, 그들의 표정, 그들의 무관심 하나에 하루를 망치고 자존감을 잃고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그 상처를 키우는 내 마음이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무례한 행동, 무관심한 태도는 결코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저런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깎아내린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의 인격을 보여줄 뿐이다. 그렇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했다면 그것은 그의 인격이 무례한 것일 뿐 내가 모자란 존재라서가 아니다. 상처를 받은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상처는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는 이유는 단 하나, 내 마음에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무리하게 맞춰주고 무례한 말도 웃어넘기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한다. 그러나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내 마음을 잠식한다. 스피노자는 말했다. 모든 것은 자기 보존의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 불편한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자리를 뜰 수 있는 결단력, 무례한 말에 담담하게 선을 긋는 지혜. 이 모든 것은 나를 지키는 경계에서 시작된다. 경계란 공격이 아니라 존중이다. 경계 없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사람은 상처를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반격하고 싶어진다.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고 마음속으로 복수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다. 부처는 말했다. 타인의 독한 말은 독이 담긴 화살과 같으니 피하는 것이 지혜다.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이 만든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들은 우리의 화를 즐길 수도 있다. 우리의 상처를 자신의 우월감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단호하되 평온하게 대처하라. 마치 돌을 던지는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길을 가로지르는 어른처럼 상대방의 무례를 깊게 새기지 말고 담담히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그 한마디에 휘둘릴 만큼 내 삶은 가볍지 않다. 이 믿음을 스스로에게 새겨야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나의 하루 전체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3번 깊게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이 말은 내 진짜 가치와 상관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상처 주는 말은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보여줄 뿐 내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상황을 과장하지 않는다. 어떤 말은 그 순간만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상처를 마음속에서 확대 재생산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상처는 받아들이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물 흐르듯 지나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평온이 유지된다. 세 번째,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진다는 태도를 가진다. 누군가가 나에게 독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독을 굳이 삼킬 필요는 없다. 나의 감정 버튼을 다른 사람 손에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친다. 내 기분은 내 선택이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경계를 시험하려 든다. 어디까지 참을까? 얼마나 더 받아줄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거절할 줄 아는 용기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례를 참아낸다는 뜻이 아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부당함에는 단호하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거절을 통해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거절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상처를 주는 사람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다. 거리는 존중이다. 필요할 때는 웃으며 인사하고 필요할 때는 침묵하며 거리를 둔다. 가까이 두되 마음까지 내어주지 않는다. 자주 만나되 기대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비유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 서로 체온을 나누려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찌른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따뜻할 수 있다. 나를 찌르는 관계라면 그 고통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이다. 상처받았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사과나 인정이 아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다. 혼잣말이라도 좋다. 괜찮아, 잘 버텼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이미 충분히 애썼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 같지만 마음 깊숙이 위안을 준다. 상처를 회복하는 힘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나를 가장 오래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다. 상처를 피할 수는 없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불편함과 모욕과 무시를 경험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상처는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든다. 깨진 항아리는 빛이 들어오는 문이 된다. 부서진 조각들은 새로운 나를 빚어낸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대신 상처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자. 아프지만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걷는다. 이 결심 하나면 충분하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미움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사람들 덕분에 나는 더욱 따뜻해지고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품이 있는 사람이 된다. 삶은 긴 여정이다. 이 여정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을 하자. 상처받더라도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자. 결국 삶은 나를 키워가는 여정이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말자. 오늘 하루도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자. 그리고 매 순간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자.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조금씩 더 아름다워진다.